안녕하세요. 창천 미팅룸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은 올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근로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있던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최종 책임자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별도 직책을 가진 자로 특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넘어서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회사 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곧바로 형사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중대재해란요,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사업장 내에서 제조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인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에 비해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바, 그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 시민재해로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조선, 화학 등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뿐만 아니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정이 될 전망입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골프장만 가더라도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방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골프공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카트에서 떨어져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PDCA 사이클, 즉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라는 이런 사이클 구조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도록 강제되도록 법이 바뀐 것입니다. 법의 취지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고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심한 입법적인 노력 등이 기울여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올해 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로 기소된 D기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전기 전자 부품을 만드는 이 D기업 소속 근로자 10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이 돼서 독성 감염에 걸린 사건인데, 검찰은 이게 이제 D기업의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6월 D기업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D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창천 미팅룸의 김종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